저 통역사 아저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성진그룹 회의실. 미국 글로벌 기업과 1조 원 규모의 투자 계약에 사인을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갑자기 뛰어든 7살 아이의 외침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청소부의 아들 은우였죠. 그런데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빠에게서 물려받은 천재적인 언어 능력. 한번 들은 건 절대 잊지 않는 완벽한 기억력을 가진 아이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은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아이의 말이 진실일까요? 회사의 운명이 걸린 계약에 통역사가 정말 거짓말을 한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의 골목길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어요. 3월 초의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파고들 만큼 차가웠죠. 진서는 등에 업힌 아이의 무게를 느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7살 은우는 엄마 등에 얼굴을 파묻은 채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손이 엄마의 목을 감싸고 있었고 고른 숨소리가 진서의 귀에 닿았습니다.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이 끊긴 뒤로 진서는 출근할 때마다 이 아이를 업고 다녔어요. 일을 쉬면 이번 달 월세가 밀립니다. 그렇다고 7살짜리를 새벽에 혼자 둘 수도 없었죠. 버스 정류장이 보일 무렵 은우가 잠꼬대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코스피 어제 2,512로 마감했어. 진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이 녀석 잠결에도 숫자 타령이라니.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온 뉴스를 또 통째로 외운 모양이었습니다. 웃음 뒤에 한숨이 따라왔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잠꼬대로 만화 주인공 이름이나 부르는데 이 아이는 주가지수를 읊조리고 있었어요. 예사롭지 않다는 건 진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죠. 버스가 왔습니다. 진서는 은우를 꼭 안은 채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시간 뒤면 성진그룹 본사에 도착합니다. 대기업 건물의 화장실과 복도를 닦는 게 지금 진서의 일이었어요. 성진그룹 본사 10층, 임원회의실 바로 옆에 청소도구실이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간간히 깜빡거리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대걸레와 세제통 사이 겨우 아이 하나 앉을 만한 빈틈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10층 복도와 화장실을 청소하는 날이었어요. 진서는 그 틈새 자리에 얇은 담요를 깔아두었습니다. 은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도 여기야? 응. 엄마 일 끝나면 바로 데리러 올게. 투정을 부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우는 고개만 끄덕이더니 낡은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책 표지는 너덜너덜했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군데군데 테이프로 붙인 흔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진서의 눈길을 끈 건 책 속이었습니다. 빈 공간마다 빼곡히 적힌 메모들. 남편의 필체였죠. 이 책들은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아랍어. 7개 나라 말로 된 원서들과 경제서적들. 은우는 이 책들을 수백 번 읽었어요. 아니, 외웠습니다. 진서는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넘기고 문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길고 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 사이로 진서는 걸레를 밀었습니다. 누구도 진서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유리창처럼 투명한 존재. 그게 청소부의 일상이었습니다. 누군가 휴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진서의 바로 앞이었어요.
양복 입은 남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쓰레기통에 버린 것처럼요. 진서는 말없이 허리를 숙여 그 휴지를 주었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띄우지 않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백화점에서 옷을 골랐습니다. 점원들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죠. 지금은 남이 버린 옷을 주워 입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은우만 무사히 크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시각 도구실에서는 은우가 혼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훑고 넘기고 다음 페이지를 훑고 또 넘겼어요. 보통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는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같은 층에서 일하는 청소 아주머니였어요. 어머, 오늘도 왔네? 아주머니가 은우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책 표지를 힐끗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얘야, 이거 영어잖아. 읽을 줄 알아? 네. 아빠가 가르쳐 줬어요. 호호, 그래. 우리 손자는 아직 한글도 못 대는데 대단하네, 대단해. 아주머니는 그냥 입에 발린 칭찬처럼 말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은우는 작은 소리로 책 속 문장을 읽었어요. 스페인어였습니다. 발음이 또렷했고 억양도 자연스러웠죠. 아무도 이 아이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7살짜리가 무슨 외국어를 하겠냐고 다들 귀여운 허풍으로만 여겼어요. 은우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오전 청소를 마친 진서는 임원층 복도로 향했습니다. 2층은 특히 신경을 써야 했어요. 카펫 먼지 하나, 창문 얼룩 하나에도 지적이 들어왔으니까요. 걸레를 밀다가 진서의 시선이 벽에 걸린 액자에 멈췄습니다. 성진그룹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도약. 그 순간 머릿속에 3년 전의 장면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대성그룹 글로벌 마케팅 본부 지승주 본부장,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던 그날, 남편이 경찰에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그 눈빛을 진서는 아직도 잊지 못했어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눈이었죠.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그 말이 남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재판도 받기 전에 건설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진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걸레 자루를 꽉 쥐고 심호흡을 했어요. 지금은 그때를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야 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날 이후 진서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무서워졌습니다. 너무 똑똑하면 눈에 띕니다. 눈에 띄면 표적이 되죠. 남편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은우의 재능이 드러날까봐 진서는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서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를 사들고 도구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둘은 마주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세제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은우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엄마, 오늘 옆에서 큰 회의한대요. 진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아저씨들 얘기 들었어요. 미국에서 사람들 온다고요. 파트너십이랑 1조 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진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밥을 내려놓고 은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은우야, 그런 거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왜요? 그냥 안 돼. 들은 척도 하지 마. 알았지? 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죠. 엄마는 늘 그랬습니다. 모른 척해라, 못 들은 척해라,
평범하게 살아라. 하지만 은우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아이였어요. 아빠가 남긴 책들 속에서 세상의 비밀들을 하나둘 깨우쳐 버렸으니까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진서는 다시 청소를 나가야 했어요. 도구실 문 앞에서 은우를 돌아봤습니다. 화장실 청소 끝나면 바로 올게. 절대 밖에 나오면 안 돼. 알았지? 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도구실에 혼자 남겨진 은우는 다시 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회의실 쪽이었습니다. 도구실과 회의실 사이에는 환기구가 뚫린 얇은 벽 하나만 있었거든요. 영어와 한국어가 섞여 웅성거렸습니다. 은우는 대수롭지 않게 책장을 넘겼어요. 어른들 회의야 늘 있는 일이니까요. 그때 은우는 몰랐습니다. 이 얇은 벽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은우는 책장을 넘기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환기구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선명해졌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웅성거리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단어 하나하나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영어였어요. 낯선 억양의 영어.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한국어. 은우는 책을 내려놓고 벽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환기구 틈 사이로 바람이 살짝 불어왔어요. 그 시각 회의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넓은 테이블 한쪽에는 성진그룹 회장 대호와 임원진이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미국 메디텍에서 온 사람들이 자리했습니다. 서류 뭉치가 테이블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고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1조 원짜리 계약이었습니다. 성진그룹의 바이오 신약 기술과 미국 메디텍의 자본이 만나는 자리. 이 계약이 성사되면 성진그룹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합니다. 실패하면 회사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테이블 가운데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통역사 박진만이었어요. 40줄에 접어든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입꼬리에는 능글맞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미국 측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어로 또박또박 말했어요. 수익 배분은 70대 30입니다. 저희 메디텍이 70%를 가져가겠습니다. 진만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성진그룹 쪽을 향해 통역했습니다. 수익 배분은 70대 30입니다. 성진그룹이 70%를 가져가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성진그룹 최대호 회장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임원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70%라니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벽 너머 도구실에서 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방금 미국 아저씨는 분명히 메디텍이 70%라고 했는데 저 통역하는 아저씨는 성진그룹이 70%라고 했어. 은우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었나? 하지만 아니었어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미국 아저씨가 우리가 70%를 가져간다고 했어요. 우리, 그러니까 메디텍이요. 은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해졌어요.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미국 측 대표가 계약서를 한 장 넘기며 말했어요. 12조 공급 보장 조항입니다. FDA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1천만 도즈를 공급해야 합니다. 불이행 시 투자금 전액 회수, 거기에 위약금 30%가 붙습니다. 진만이 손을 가볍게 저으며 통역했습니다. 12조는 형식적인 조항이랍니다. 공급 일정에 관한 건데 양측이 협의해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죠. 도구실에서 은우의 눈이 다시 커졌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저 아저씨 또 다르게 얘기했어.
미국 아저씨는 분명히 못 지키면 위약금이 있다고 했는데, 위약금도 30%라고 했는데, 근데 왜 별거 아니라고 해? 왜 거짓말을 하는 거지? 은우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1조 원의 30%면 3천억이에요. 거기에 투자금 1조 원까지 다 토해내야 해. 합치면 1조 3천억. 그러면 회사가 망하는 거잖아. 은우는 벽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엄마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모른 척해라. 들은 척하지 마. 은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참아야 해. 여기서 나가면 안 돼. 엄마한테 혼나. 하지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주먹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아저씨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저 사람들은 속고 있는 거야. 회의실에서는 마지막 단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호 회장 앞에 펜이 놓였어요. 두꺼운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고 서명란에는 아직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회장의 손에 집중되었습니다. 미국 측 대표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회의실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진만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대호가 펜을 들었습니다. 묵직한 만년필이었어요. 회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십 년 사업을 해왔지만 1조 원짜리 서명 앞에서는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죠. 도구실에서 은우는 벽에 귀를 바짝 붙였습니다. 펜 뚜껑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 아저씨가 서명하면 끝이야. 은우는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나가면 엄마한테 혼나. 엄마가 잘릴 수도 있어. 하지만 회사가 망해도 엄마는 일자리를 잃는 거잖아. 어차피 똑같아. 은우의 손이 문고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 펜이 종이에 닿는 순간 성진그룹은 끝이었습니다. 1조 원을 받고 1조 3천억의 빚더미에 앉는 거래. 진만이 설계한 완벽한 함정이었죠. 회장의 펜촉이 천천히 종이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은우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한테 혼날 거야. 쫓겨날 수도 있어. 하지만 은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문을 밀었어요.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어요. 그리고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건 작은 아이였어요. 겨우 어른 허리춤에 닿을 만한 키. 낡은 옷을 입은 7살짜리 아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야, 저 애는? 진만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굳었어요. 은우는 떨리는 다리를 버티고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또박또박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짓말이에요. 회의실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은우가 진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 아저씨가 하는 말 다 틀려요. 진만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눈꼬리가 올라갔어요.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꼬마가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끼어들어? 혼나고 싶어? 진만이 경비원 쪽을 돌아봤습니다. 당장 데리고 나가요. 당장. 경비원 한 명이 은우에게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진서였어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회의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은우야. 은우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한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은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저씨, 거기 사인하면 안 돼요. 회사 망해요. 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든 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7살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1조 원짜리 계약이 멈춰섰어요. 고작 7살 아이의 한마디에 이 아이는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앞에 서 있는 작은 아이에게 쏠려 있었죠. 대호는 펜을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살폈어요. 미국 측 대표단은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임원 한 명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저 애 누구야? 청소부 아들인가? 진서가 허둥지둥 은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아들의 손을 잡아 끌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에요. 바로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은우는 엄마 손을 뿌리쳤습니다. 작은 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만이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웃었습니다. 어깨를 으쓱하며 대호 쪽을 돌아봤어요. 아이가 심심했나 보네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건물 보안이 좀 허술했나 봅니다. 그러더니 경비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빨리 데리고 나가요. 회의 계속해야죠. 경비원 2명이 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진만은 속으로 비웃고 있었어요. 7살짜리가 뭘 알겠는가. 저 애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죠. 그때 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비원이 팔을 잡으려는 순간 한 발 물러서며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국 아저씨가 메디텍이 70%라고 했어요. 근데 저 아저씨는 성진이 70%라고 바꿨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진만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아이가 무슨 영어를 알아듣겠습니까? 그냥 숫자만 들은 거겠죠. 진만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은우가 진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아저씨가 우리가 70%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한 사람 쪽이에요. 미국 아저씨가 말했으니까 우리는 미국이잖아요. 진만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미국 측 대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옆 사람에게 영어로 뭔가 속삭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미간을 찌푸리는 사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미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요. 통역 없이 직접 한국어로 말했어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저 아이, 맞습니다. 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시죠? 진만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애써 웃음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하하, 아이가 발음을 잘못 들은 겁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때 은우가 진만의 말을 끊었습니다. 또 있어요. 회의실이 다시 쥐 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모든 눈이 은우에게 쏠렸습니다. 12조요. 미국 아저씨가 3개월 안에 1,000만 도즈 공급하고 못하면 투자금 전부 돌려주고 30%더 내야 한다고 했어요. 은우가 진만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저 아저씨는 형식적인 거라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어요.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생산 담당 임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잠깐 3개월에 1,000만 도지? 우리 풀가동에도 100만이 한계인데.
다른 임원이 말을 받았습니다. 그럼 무조건 위약 아니야? 대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천천히 진만을 돌아봤어요. 진만은 연신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투자금이 1조 원이고 30%면 3천억이에요. 합치면 1조 3천억이요. 은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막힘이 없었어요. 마치 구구단 외우듯 자연스러웠죠. 임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생산량은 임원들이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7살 아이가 1조에 30%를 더한 숫자를 막힘없이 말하는 것, 그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대호가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아무도 은우를 장난치는 꼬마로 보지 않았습니다. 진만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회장님, 저는 10년 넘게 통역업계에서 일한 전문가입니다. 철없는 꼬맹이 말 한마디에 이 자리가 흔들려도 되는 겁니까? 그러더니 진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청소부가 아이를 시켜서 협상을 망치려는 겁니다. 경쟁사에서 심어놓은 거 아닙니까? 진서의 몸이 굳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임원 몇 명이 진서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분위기가 다시 기울었습니다. 10년 경력의 전문가 대청소부의 7살 아들.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어요. 은우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표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영어였습니다. 또렷하고 막힘없는 발음이었어요. 아이 목소리였지만 문장은 완벽했습니다. 수익 배분이 뒤바뀌었다는 것, 12조 조항이 숨겨졌다는 것, 그대로 사인하면 안 된다는 것. 은우는 그 모든 걸 영어로 설명했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의 입이 벌어졌어요. 진만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7살짜리 아이 입에서 비즈니스 영어가 술술 흘러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미국 대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우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대표가 영어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메디텍이 70%를 가져간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12조 조항을 형식적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조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역이 필요 없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분위기를 이해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은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웠어요. 이 아이가 맞습니다. 진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미국 대표가 옆에 앉은 동료들과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서류를 뒤적이고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은우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리둥절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확신에 찬 눈이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대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길고 또렷한 문장이었어요. 은우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표의 말을 통역했어요.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양쪽 거 다요. 지금 바로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7살짜리가 통역까지 해내는 광경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어요. 진서는 회의실 구석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은우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한테 찍히면 어떡해. 괜히 나섰다가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그 걱정뿐이었죠. 그런데 은우가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게 우리 아들이야? 7살짜리가 저렇게 말을 해?
진서는 은우가 영어를 할 줄 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은우와 영어로 대화했던 건 알았지만 아이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해낼 줄은 상상도 못했죠. 진서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 아이 안에 남편이 살아있구나. 남편이 남긴 게 저렇게 빛나고 있구나. 은우는 여전히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작은 체구였지만 그 누구보다 커 보였습니다. 진서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약서 가져와. 양쪽 거 다. 비서가 황급히 움직였어요. 1조 원짜리 계약서 2부가 곧 테이블 위에 펼쳐질 것입니다. 과연 은우의 말이 맞는 걸까요? 비서가 황급히 계약서 2부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대호와 미국 대표가 나란히 앉았어요. 두 사람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앞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은우와 진서는 회의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진서는 은우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대호가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미국 대표도 같은 페이지를 봤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 아직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대호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7조였습니다. 수익 배분 조항. 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우리 계약서에는 성진 70, 메디텍 30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 대표가 자기 계약서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계약서는 메디텍 70, 성진 30입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어요. 누군가 작게 내뱉었습니다. 완전히 반대잖아. 대호가 이를 악물며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8조, 9조, 10조.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12조에서 다시 멈췄습니다. 12조. 우리 계약서에는 공급 일정은 양측 협의 하에 조정 가능하다고만 되어 있어. 미국 대표가 자기 계약서를 읽었습니다. FDA 승인 후 3개월 내 1,000만 도즈 공급. 불이행 시 투자금 전액 회수 및 위약금 30% 배상.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대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이건 우리 계약서에는 아예 없는 조항이야. 1조 원짜리 계약서 2부. 같아야 할 두 문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쪽은 장밋빛 미래였고 한쪽은 시한폭탄이었어요. 두 회사는 전혀 다른 계약서에 사인하려 했던 겁니다. 대호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리해보자. 우리는 우리가 70% 가져가는 좋은 계약이라고 생각했어. 미국도 자기들이 70% 가져가는 좋은 계약이라고 생각했고, 미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우리 계약서에만 불가능한 공급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인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 다른 계약을 맺는 거였어.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법무팀장이 끼어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제 분쟁에서는 영문 계약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미국 측 계약서 기준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저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지게 설계된 거였군.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사인하는 순간 성진그룹은 1조 원을 받고 1조 3천억의 빚더미에 앉을 운명이었어요. 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한쪽에 경비원 2명에게 붙잡혀 앉아있는 진만에게 다가갔어요. 진만의 얼굴에는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출구를 찾는 것 같았죠. 대호가 진만 앞에 섰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설명해.
왜 계약서가 다르지? 진만이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누가 바꿔치기 한 거 아닙니까? 저는 통역만 했을 뿐이에요. 대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통역만 했다고? 저 애가 다 들었어. 내가 숫자를 바꿔서 말한 거. 진만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살짜리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10년 경력의 전문가입니다. 대호가 은우를 돌아봤습니다. 은우야, 내가 들은 거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어? 진서가 불안한 표정으로 은우의 어깨를 잡았어요. 하지만 은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은우가 눈을 감았어요. 잠시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아저씨가 말했어요. 수익 배분은 70대 30, 우리 메디텍이 70%를 가져간다. 근데 저 아저씨는 성진이 70%라고 바꿨어요. 진만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은우가 계속 말했어요. 그 다음에 12조요. 미국 아저씨가 3개월 안에 1000만 도즈, 못하면 투자금 회수하고 위약금 30%라고 했어요. 근데 저 아저씨는 형식적인 조항이라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어요. 대호가 미국 대표를 쳐다봤습니다. 미국 대표가 영어로 뭔가 말했어요. 은우가 통역했습니다. 정확하대요. 자기가 한 말 그대로래요. 한번 들은 것은 잊지 않는다. 은우의 머릿속에는 회의실에서 오간 모든 대화가 녹음기처럼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대호가 비서에게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해. 계약 사기, 업무방해 다 걸어.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대호가 경비원들에게 손짓했어요. 저 인간 경찰 올 때까지 꼼짝 못하게 해. 경비원 2명이 진만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진만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시킨 대로? 누가 시켰는데? 진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표정이었어요.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대호가 차갑게 내뱉었어요. 끌어내. 경비원들이 진만을 끌고 나갔습니다. 진만은 끌려나가면서 은우를 노려봤어요. 독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우는 피하지 않았어요. 작은 눈으로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진만의 외침이 점점 멀어졌어요. 10년 경력의 전문 통역사는 그렇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한마디가 회의실에 남았어요. 시킨 대로. 저 남자 뒤에 누군가 있다. 대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대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은우 앞으로 걸어와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려는 것이었죠. 은우야, 고맙다. 대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는 오늘 끝났어. 은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사 안 망하는 거예요? 대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굳어있던 표정이 처음으로 풀렸어요. 응, 안 망해. 내 덕분에. 은우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시 물었어요. 그럼 우리 엄마 회사 계속 다닐 수 있어요? 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은우를 바라보다가 진서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진서가 보였습니다. 대호가 다시 은우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그제야 은우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긴장이 풀린 것처럼 뒤를 돌아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진서가 은우를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를 꼭 안고만 있었죠. 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대표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 계약은 중단하겠습니다. 하지만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조건으로. 은우가 대호의 말을 영어로 통역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영어로 대답했어요. 은우가 다시 통역했습니다. 자기도 그러고 싶대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대요. 무산될 뻔한 1조 원의 계약. 그 계약이 7살 아이의 손에서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는 대체 무슨 조건을 내걸려는 걸까요? 미국 대표가 은우를 바라보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은우가 통역했어요. 이 계약을 다시 하고 싶대요. 근데 조건이 있대요. 저를 통역사로 쓰고 싶대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제대로 들은 건가 싶은 표정들이었죠. 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7살짜리를 통역사로? 미국 대표가 다시 영어로 말했어요. 은우가 바로 통역했습니다. 저보다 정확한 통역을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저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대요. 대호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1조 원짜리 계약을 7살한테. 미국 대표가 또 영어로 말했습니다. 은우가 통역했어요. 오늘 우리 둘 다 속을 뻔했대요. 10년 경력한테요. 근데 7살짜리가 살렸대요. 은우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저요. 회의실 여기저기서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무거웠던 분위기가 조금 풀렸어요. 미국 대표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어요. 영어로 뭔가를 빠르게 말했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진서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은우를 바라봤습니다. 은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아까 회의 중에 했던 말을 다시 해보래요. 미국 아저씨들이 제안한 새 조건이 뭐였는지. 은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입을 열었어요. 영어였습니다. 또박또박 막힘없이 흘러나왔어요. 수익 배분 70대 30, 메디텍이 70%, FDA 비용은 메디텍이 부담할 테니 미국 내 판매 독점권을 달라. 공급 일정은 현실적으로 조정하자. 아까 회의 중에 스쳐 지나간 내용을 은우는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대표가 옆에 앉은 동료에게 영어로 뭔가 말했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우가 그것도 통역했어요. 완벽하대요. 한마디도 안 틀렸대요. 대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은우는 아까 회의 중에 스쳐 지나간 대화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안 됩니다. 모든 시선이 목소리가 난 쪽으로 쏠렸습니다. 진서였어요. 창백한 얼굴로 앞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7살이에요. 진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리 통역을 잘해도 이런 중요한 계약에 아이를 세우는 건 너무 가혹해요. 대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서 씨, 걱정되시는 거 압니다. 무리하게 시키진 않겠습니다. 진서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 해요. 제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진서의 목소리엔 말로 다하지 못한 3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똑똑하면 눈에 띈다. 눈에 띄면 표적이 된다. 남편처럼. 은우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진서가 은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빠도 이런 나쁜 아저씨 때문에 힘들었던 거지? 진서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할 수 있어. 아빠가 가르쳐 준 거잖아. 진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은우가 대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해볼게요. 7살의 작은 어깨가 1조 원의 무게를 짊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대호가 은우를 바라보다가 진서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유진서 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시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진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은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아들이 자기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을 닮은 눈이었습니다. 진서의 입술이 떨렸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가 하고 싶다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그게 진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해보자. 대호가 비서에게 말했어요. 새 계약서 준비해. 그리고 은우군한테 의자 하나 가져다 줘. 비서가 회의용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은우가 의자에 앉았어요. 그런데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서 대롱대롱 흔들렸습니다. 임원 몇 명이 피식 웃었어요. 비서가 쿠션을 가져와 깔아줬습니다. 성진그룹 역사상 가장 어린 통역사가 회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창밖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회의실에는 은우와 대호, 미국 대표, 그리고 양측 실무진이 남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새 계약서 초안과 계산기, 노트북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은우는 양쪽 대화를 쉬지 않고 통역했어요. 미국 대표가 말하면 한국어로, 대호가 말하면 영어로. 작은 입에서 두 개의 언어가 번갈아 흘러나왔습니다. 진서는 회의실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불안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중간중간 비서가 우유와 과자를 가져다 줬어요. 은우는 과자 하나 입에 물고 다시 통역에 집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어른들은 커피를 마셨고 은우는 우유를 마셨어요. 1조 원짜리 계약서가 한 줄 한 줄 다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창밖이 희끄무레해질 무렵이었어요. 대호와 미국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어요. 대호가 말했습니다. 성진 60, 메디텍 40, 미국 내 판매 독점권과 FDA 비용은 메디텍 부담. 이걸로 합의합니다. 은우가 영어로 통역했어요. 미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은우가 통역했어요. 좋대요. 공정한 거래래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회의실 안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어요. 그때 대호가 은우 쪽을 봤습니다.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은우가 의자에 앉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거든요. 고개가 앞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기를 반복했습니다. 대호가 미국 대표에게 말했어요. 우리의 공신이 드디어 한계가 왔네요. 미국 대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우는 졸고 있어서 통역을 못했지만 그 말의 뜻은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천재도 7살은 7살이라는 거였죠. 진서가 조심스럽게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자에서 은우를 안아 올렸어요. 은우는 엄마 품에 안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진만의 뒤에 누가 있는지 경찰 수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은우가 통역을 진행하는 동안 진만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건 강력반 박정수 형사였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그는 진만의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수상한 돈의 흐름이 드러났어요. 진만의 계좌에는 매년 5억씩 3년간 총 15억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출처는 실체가 불분명한 페이퍼 컴퍼니였어요. 정수는 그 회사의 실소유주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성그룹 계열사 임원명이 사실상 한성그룹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정수는 입금 시점을 조사했어요. 매번 큰 계약건이 있었습니다. 2023년 대성그룹 미국 계약 결렬, 2024년 동양화학 해외 투자 유치 실패, 그리고 이번 성진그룹 건 전부 해외 계약이 터졌고 그때마다 진만한테 돈이 들어왔어요. 한성그룹이 진만을 써서 경쟁사 계약을 망쳐온 겁니다. 3년 동안이나. 그런데 2023년 대성그룹 건을 조사하던 정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대성그룹. 그해 3월. 산업스파이 사건. 정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정수는 대성그룹 기밀 유출 사건을 맡았습니다. 용의자는 글로벌 마케팅 본부 지승주 본부장. 증거는 충분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승주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증거예요. 제가 진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정수는 그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진짜 증거라니 무슨 뜻일까? 더 파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위에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빨리 종결해. 검찰로 넘겨. 이유는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빨리 끝내라는 거였죠. 정수는 찝찝한 마음을 안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얼마 후 지승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건설 현장 사고였습니다. 업계에서 퇴출당하고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막노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정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것이 남았습니다. 내가 그때 더 파봤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범인이 맞았을까? 그 생각이 가끔씩 떠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진만 사건을 파다 보니 그때 그 사건이 다시 튀어나온 겁니다. 정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대성그룹 계약 결렬 직전에 진만한테 5억이 들어왔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지승주가 산업 스파이로 몰렸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맞아떨어졌습니다. 혹시 지승주는 진짜 범인이 아니었던 걸까? 진만이 뭔가 조작한 건 아닐까? 정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년 묵은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 대호와 진서, 은우가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정수가 직접 나와서 맞이했어요.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사 진행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가 서류를 펼쳤어요. 박진만 계좌 추적 결과 한성그룹에서 나온 돈이 확인됐습니다. 3년간 15억입니다. 대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성그룹이 확실합니까? 네. 대성그룹, 동양화학, 그리고 이번 성진그룹 건까지 전부 한성그룹 경쟁사였고 계약이 터질 때마다 진만한테 돈이 들어왔습니다. 대호가 이를 악물었어요. 3년 동안 이런 짓을 해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정수가 잠시 멈췄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23년 대성그룹 건인데요. 진서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때 대성그룹에서 산업 스파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지승주라는 본부장이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됐었는데 사실 그 사건 제가 담당했습니다. 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말을 이었어요. 당시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지승주 씨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더 조사해보고 싶었는데 정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에서 빨리 종결하라는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찝찝한 마음으로 검찰에 넘겼고 얼마 후 지승주 씨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정수가 진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만 사건을 파다 보니 그때 그 사건이 다시 나온 겁니다. 진만한테 돈이 들어온 시점과 지승주 씨가 고발당한 시점이 정확히 일치해요. 정수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혹시 지승주 씨를 아십니까? 진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제 남편이에요. 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승주가 제 남편이에요. 진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짓 안 해요. 누명을 쓴 거예요. 정수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찝찝하게 넘긴 그 사건. 그 사건의 유족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어요. 진서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 달 만에 남편은 모든 걸 잃었어요. 회사에서 쫓겨나고 업계에서 퇴출당하고 결국 그렇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년 전의 찝찝함이 죄책감으로 바뀌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은우가 엄마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엄마, 울지 마. 엄마. 진서가 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은우는 엄마를 안은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 아빠와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4살 때의 일이었지만 은우에게는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거실에서 아빠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신문이 펼쳐져 있었죠. 아빠가 신문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은우야, 여기 숫자 보여? 이거 뭐라고 쓰여 있어? 은우가 더듬더듬 읽었습니다. 2345. 아빠가 환하게 웃었어요. 똑똑하네 우리 아들. 그럼 이건 영어로 읽어볼까? 은우가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십? 아빠가 은우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우리 은우 나중에 크면 아빠보다 더 대단한 사람 될 거야. 은우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진짜? 진짜? 약속해. 아빠가 은우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다시 현재 경찰서. 은우의 눈에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빠가 아빠보다 더 대단한 사람 될 거라고 했어요. 약속했어요. 정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은우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빠가 나쁜 사람이래요. 근데 저는 안 믿었어요. 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아빠는 착하다고 말했는데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어줬어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은우가 정수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 진짜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정수가 은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던 지승주의 눈빛, 흔들리지 않던 그 눈. 그런 것 같아. 내 아빠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 같아.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다, 꼬마야. 아저씨가 그때 더 열심히 조사했어야 했는데. 정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밝혀줄게. 내 아빠 이름 꼭 되찾아줄게. 약속한다. 은우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진서가 눈물을 훔치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메모리 칩이었어요. 이거
남편이 남긴 거예요. 정수가 메모리칩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책 속에 숨겨놨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저도 몰라요. 무서워서 3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어요. 진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증거가 있을지도 몰라요. 정수가 조심스럽게 메모리칩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사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소.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오.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한성그룹 이재민 회장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입니다. 정수가 메모리칩을 꽉 쥐었습니다. 3년이나 걸렸지만 이번엔 반드시 끝을 보겠습니다. 진서가 은우를 안은 채 눈물을 훔쳤어요. 여보, 이제야. 진실은 때로 늦게 옵니다. 하지만 결국 오죠. 3년 전 찝찝하게 덮였던 사건이 다시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 수사과. 정수는 진서에게 받은 메모리칩을 IT 분석팀에 넘겼습니다. 3년 전 지승주가 남긴 증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두가 궁금해했어요. 분석팀장이 칩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폴더 목록이 떴어요. 녹음 파일, 문서, 사진. 양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암호가 걸려 있습니다. 분석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화면에는 숫자, 입력창이 떠 있었습니다. 6자리 숫자, 암호예요. 조합이 100만 개입니다. 무작위로 풀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정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열 수가 없었습니다. 성진그룹에도 연락이 갔어요. 대호가 IT팀 전문가를 보내줬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암호를 모르면 열 수 없었어요. 정수가 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암호에 대해 뭔가 말씀하신 거 없습니까?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거라도요. 진서는 생각해봤지만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결혼기념일, 은우 생일, 자기 생일. 전부 시도해봤지만 틀렸습니다. 그런데 진서의 머릿속에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은우가 알 거야. 남편이 죽기 전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아이한테 책을 물려주라는 뜻인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쩌면 암호에 대한 힌트였을지도 모릅니다. 진서가 정수에게 말했어요. 저희 아이를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그날 오후 경찰서. 진서와 은우가 수사관을 찾았습니다. 대호도 함께였어요. 정수가 은우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은우야, 아저씨가 물어볼 게 있어. 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혹시 숫자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말 한 적 없어? 비밀 숫자 같은 거. 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작은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뭔가 떠올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비밀 온도계요. 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비밀 온도계? 정수가 되물었습니다. 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큰 전광판에 나오는 숫자 있잖아요. 그게 비밀 온도계래요. 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은우에게 주식 시세를 가르칠 때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났어요. 아이가 이해하기 쉽게 세상의 온도를 재는 온도계라고 설명했었죠. 은우가 말을 이었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아빠가 제일 슬펐던 날 온도계 숫자를 꼭 기억하래요. 정수가 숨을 멈췄습니다. 제일 슬펐던 날? 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빠가 나쁜 아저씨들한테 끌려간 날이요. 그날 온도계 숫자가 2510이었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이 숫자가 아빠 마음이라고. 꼭 기억하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은우가 잠꼬대로 중얼거렸던 숫자 코스피 2512. 그게 단순히 천재라서 기억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남긴 마지막 단서였어요. 은우는 3년 동안 그 숫자를 무의식 속에서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분석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2512. 네 자리네요. 6자리 암호인데 나머지 2자리는 뭘까요? 은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빠가 항상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숫자는 은우 생일이래요. 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우 생일이 3월 3일이에요. 분석팀장이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251233.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잠금이 풀렸습니다. 폴더들이 열렸습니다. 녹음 파일, 문서, 사진. 지승주가 3년 전에 목숨 걸고 모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정수가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진만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승주 그 새끼 빼면 됩니다. 제가 증거 심어 놓을 테니까 그쪽에서 검찰에 제보만 하세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확실히 처리해. 대성그룹 먹으면 약속한 대로 보내줄 테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정수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문서 폴더였어요. 위조된 계약서 원본이 있었습니다. 지승주의 서명이 합성된 흔적까지 분석해 놓은 자료도 있었어요. 지승주는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올 재앙을 예감하고 마지막까지 증거를 모았어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위해. 그리고 그 열쇠를 아들에게 맡긴 거였죠. 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셨군요. 저 상황에서 이 정도 증거를 모으시다니. 진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은우를 위해서라도 꼭 진실을 밝히겠다고.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왜 직접 신고하지 않으셨을까요? 진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고하려던 날, 사고가 났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떨어졌다고 했어요.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했지만 진서의 목이 메었어요. 남편은 그날 아침에 전화했어요. 오늘 경찰에 간다고. 다 끝내고 온다고. 그런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정수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이걸 신고하려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사고인가 타살인가. 3년 전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어쩌면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랐어요. 정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증거면 진만은 물론이고 한성그룹까지 다 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승주 씨 사망 건도 재조사하겠습니다. 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소. 정수가 메모리 칩을 증거 봉투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지승주 씨는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들이 열쇠가 될 거라는 것까지.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은우는 엄마 옆에 서서 아빠의 낡은 책을 꼭 안고 있었어요. 너덜너덜한 표지, 아빠 필체로 적힌 메모들, 3년 동안 품고 다녔던 책이었습니다. 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가 듣고 있을까? 진서가 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응, 듣고 있을 거야.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겠어.
은우가 책을 더 꼭 안았어요. 아빠, 나 약속 지켰어. 숫자 기억하고 있었어. 아버지가 남긴 책. 그 안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그 열쇠를 3년간 품고 있던 아들. 아버지와 아들은 시간을 넘어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계좌 내역과 메모리칩. 두 개의 증거가 만나 완벽한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남은 건 정의의 심판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성진그룹 대회의실. 증거가 확보되고 수사가 본격화되는 사이 새 계약 준비도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통역사와 함께였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새 계약서와 꽃장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넥타이 매무새를 고치며 미국 측을 기다리고 있었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진서와 손잡고 들어오는 은우. 그런데 은우 차림이 달라져 있었어요. 깔끔한 셔츠에 나비 넥타이, 반바지 정장. 꼬마 신사 같은 모습에 임원들 사이에서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귀여워서 웃는 거였어요. 은우가 어색하게 나비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이거 목 답답해요. 진서가 은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멋있잖아. 비서가 은우를 테이블 끝 의자로 안내했어요. 의자가 높아서 은우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대롱대롱 흔들렸어요. 비서가 쿠션을 가져다 깔아줬습니다. 성진그룹 역사상 가장 어린 통역사. 나이는 7살, 키는 120cm. 하지만 이 회의실에서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었어요. 잠시 후 미국 메디텍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대표가 은우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영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은우가 대호에게 통역했어요. 미국 아저씨가 저한테 잘 쉬었냐고 물어봤어요. 잘 쉬었다고 했어요. 대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보고까지 해주네.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지난번의 긴장감 대신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통역사 덕분이었죠.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오장에서 새벽까지 논의했던 조건들을 최종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수익 배분 60대 40, 성진그룹이 60, FDA 비용은 메디텍 부담 대신 미국 내 판매 독점권. 은우는 양측 대화를 막힘없이 통역했습니다. 중간에 미국 측 변호사가 복잡한 법률 용어로 질문을 던졌어요. 불가항력 상황 시 면책 범위에 대한 거였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긴장감이 돌았어요. 은우가 눈을 감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통역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책임 안 져도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물어요. 어려운 법률 용어도 은우의 머릿속에서는 쉬운 말로 정리됐습니다. 어른들이 감탄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새 계약서가 양측에 배포됐습니다. 은우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확인해도 돼요? 대호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우는 양쪽 계약서를 한 장씩 넘기며 대조했어요. 7조 수익 배분, 같음. 12조 공급 조항, 같음. 15조 분쟁 해결, 같음. 작은 손가락이 글자 위를 따라갔습니다. 한 페이지에서 은우의 손이 멈췄어요. 여기 오타 있어요. 법무팀장이 확인했습니다. 정말 오타였어요. 어른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7살한테 오타 지적받은 거였죠. 수정된 계약서가 다시 준비됐습니다. 대호와 미국 대표가 마주 앉았어요. 각자 펜을 들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은우를 바라보며 영어로 말했어요. 은우가 통역했습니다. 이 계약 잘 된 건 저 때문이래요. 회의실에 웃음이 터졌어요. 대호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겸손하게 통역해도 되는데? 은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근데 맞는 말인데요? 폭소가 터졌습니다.
대호와 미국 대표가 동시에 서명했어요.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1조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이 완료됐습니다. 사기꾼의 함정을 피해 7살 통역사의 손을 거쳐 마침내 완성된 계약이었어요. 서명이 끝난 후 미국 대표가 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은우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영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은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통역했어요. 미국 아저씨가요. 나중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으면 연락하래요. 돈 안 내도 된대요. 진서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대표가 진서에게 직접 말했어요. 더듬거리는 한국어였습니다. 이 아이, 천재입니다. 미국 최고 학교 보내고 싶습니다. 전액 장학금 제한. 미국 최고의 대학으로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은우가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나 미국 가? 진서가 울먹였습니다. 그건 나중에 은우가 크면 결정해. 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 여기서 엄마랑 있을래. 미국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마음 바뀌면 언제든. 은우에게는 미국 유학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엄마 곁에 있는 것. 그게 7살 아이의 대답이었습니다. 모두가 자리를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대호가 창가에 서서 은우와 진서를 바라봤습니다. 손잡고 회의실을 나가는 모자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대호가 손을 저었어요. 잠깐. 대호의 시선이 은우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 아이 아버지. 지승주 본부장. 알아봤어. 비서가 귀를 기울였어요. 업계에서 전설이었다더군. 7개 국어의 최연소 본부장. 그런 사람이 누명 쓰고 죽었어. 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들이 오늘 우리 회사를 살렸어. 아이러니하지 않나? 아버지의 재능은 아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빼앗긴 명예를 아들이 되찾아주고 있었어요. 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승주 씨,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지.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서와 은우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반지하가 아니었습니다. 작지만 햇살이 드는 아파트였어요. 성진그룹에서 마련해준 곳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거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검찰은 오늘 한성그룹 이재민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화면에 이재민 회장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비쳤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재민 회장은 최근 3년간 대성그룹, 동양화학, 성진그룹 등 경쟁사의 주요 계약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성그룹의 검은 손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3년간 3개의 회사를 무너뜨린 범죄. 그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통역사 박진만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화면에 진만이 수갑을 찬 채 법원에서 나오는 모습이 비쳤어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지만 진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어요. 박진만 씨는 계약 사기뿐 아니라 3년 전 대성그룹 지승주 본부장에게 누명을 씌운 혐의도 인정되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0년 경력의 전문 통역사는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거짓말의 대가였어요. 그 거짓말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진서가 은우의 어깨를 감쌌어요. 끝났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뉴스가 나왔어요. 대성그룹 현 회장이 기자회견장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대성그룹은 3년 전고 지승주 본부장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대성그룹 회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당시 충분한 조사 없이 해고와 고발을 진행한 것은 저희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성그룹은 유족에게 공식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서가 TV를 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3년 전 남편을 내쫓던 그 회사가 이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었어요. 검찰은 지승주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식적인 명예회복이었어요.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진서가 중얼거렸어요. 여보, 들었어? 당신 잘못 아니었다고. 다들 알게 됐어. 은우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보고 있겠지? 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분명히 보고 있을 거야.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7살짜리가 1조 원짜리 사기를 막고 아빠의 누명까지 벗겼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놀라워했어요. 은우가 TV를 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이 왜 나한테 그래? 진서가 웃었어요. 내가 잘했으니까. 은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근데 난 그냥 거짓말은 나쁜 거니까. 은우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나쁜 건 나쁘다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우는 방에서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진서가 문 앞에서 지켜봤어요. 은우가 연필을 꾹꾹 눌러가며 종이에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서툰 글씨였어요. 은우가 쓴 건 짧은 편지였습니다. 아빠에게. 아빠 나쁜 사람 아니라고 다 알려줬어. 이제 아무도 아빠 욕 안 해. 엄마도 안 울어. 아빠 보고 싶어. 은우가 연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아빠 아들인 거 좋아. 작은 목소리였어요. 진서가 문 앞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7살의 편지. 받는 사람은 하늘에 있었어요. 하지만 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어딘가에서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진서와 은우가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반찬.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은우가 밥을 먹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가? 진서가 대답했어요. 성진그룹 회장님이 만나자고 하셨어. 중요한 얘기가 있대. 은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얘기? 진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가봐야 알지. 은우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괜찮은 거야? 진서가 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3년간의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엄마와 아들 앞에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아빠의 이름으로 성진그룹 회장실. 대호와 진서, 은우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대호가 봉투를 진서 쪽으로 밀었습니다. 우리 회사를 구해준 데 대한 보답입니다. 은우가 성진그룹을 살렸어요. 진서가 봉투를 열어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10억 원이었어요. 청소부로 하루 5만 원을 벌던 진서에게는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대호가 말했어요. 은우가 수천 명의 밥줄을 지킨 겁니다. 진서는 한참 동안 봉투를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이면 은우 교육도 시키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앞으로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서는 천천히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은 부담스러워요. 대호가 당황했어요. 부담이라뇨? 은우가 한 일을 생각하면 이것도 적습니다. 진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 아이가 평생 기억할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의 대가로 10억을 받았다고.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10억을 밀어내는 손이 떨렸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서는 알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대호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제안해도 될까요? 대호가 서랍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은우 교육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영재 교육이든 유학이든 필요한 건 뭐든지요. 돈을 들이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미래에 투자하는 겁니다. 진서가 귀를 기울였어요. 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재단이요? 은우처럼 재능이 있는데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대호가 서류를 펼쳐 보여줬어요. 이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승우재단. 아버지 승주 씨와 아들 은우의 이름을 따서요. 진서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승우재단. 남편과 아들의 이름이 합쳐진 재단. 진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우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아저씨, 그 재단에서 뭐해요? 대호가 은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우처럼 똑똑한데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도와주는 거야. 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나 같은 애들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대호가 웃었습니다. 그럼 많이 도와줄 수 있어. 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게 더 좋았습니다. 대호가 진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유진서 씨께 부탁이 있습니다. 진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승우재단 이사장을 맡아주십시오. 진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저는 그냥 청소부인데. 대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제가 방금 해고했습니다. 이제는 청소부가 아닙니다. 진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대호가 말했습니다. 은우를 키우셨잖아요. 저 아이처럼 훌륭한 아이를. 그게 자격입니다. 은우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해. 진서가 은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아들이 자기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진서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도구실에서 아들을 기다리던 엄마. 이제는 수많은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이끌게 됐습니다. 3년간의 어둠 끝에 진서에게도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며칠 후 맑은 날이었습니다. 진서와 은우가 공원묘지를 찾았어요. 승주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비석에는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지승주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무덤 앞에 꽃다발과 과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서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우리 왔어.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다 끝났어. 당신 명예 되찾았어. 진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있잖아. 당신 이름으로 재단이 만들어졌어. 승우재단. 당신이랑 은우 이름 합친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못다한 일 은우랑 내가 이어갈게. 진서가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은우야, 잠깐 여기 있어. 진서는 꽃을 정리하러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은우가 혼자 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은우. 은우가 손으로 비석을 만졌어요. 아빠가 가르쳐 준 거 다 기억해. 숫자도 영어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우의 머리카락이 흔들렸어요. 아빠, 보고 싶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많이 보고 싶어.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은우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은우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아빠가 대답한 것 같아. 바람이 분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우에게는 아빠의 대답이었어요. 진서가 돌아왔습니다. 은우야, 가자. 은우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대답한 것 같아. 진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셨어? 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잘했대. 진서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아빠가 그랬겠다. 엄마와 아들이 손을 잡고 걸어 나갔어요. 무덤 위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아빠는 떠났지만 아빠가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은우의 기억 속에, 언어 속에, 그리고 스무재단 안에 아빠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용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7살 응우는 5개 국어를 하고 숫자를 척척 외우는 천재였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건 바로 진실을 말하는 용기였어요. 그 작은 용기가 회사를 구해내고 아빠의 억울한 누명을 벗길 수 있었죠. 우리는 살면서 때로 너무 많은 것을 계산하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괜히 나섰다가 손해볼까봐, 미움받을까봐서요.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건 그 작은 용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실은 때로 더디게 오지만 결국은 반드시 우리 곁에 도착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어요. 오늘 은우의 이야기가 고단한 하루를 버티고 계신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이 봄날처럼 따뜻하게 그려지길 사연 그리다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